지금부터 스위스 엘라 명품 6200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구성물, 재봉기 본체, 가방식 덮개 카바, 한글 사용 설명서, 전원선, 액세서리 부품, 자동 단축구멍 누르발, 풋 컨트롤러, 엘라 6200 기본 제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카바, 여기에는 스티치 그림이 있습니다. 전면 카바, 여기에는 각각의 노루발을 넣을 수 있는 노루발 보관함이 가지런히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노루발에 맞는 자리에 노루발을 넣어주세요. R의 경우에는 자동 단추 노루발. 참고로 회전핀, 고정핀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전 고정핀입니다. 노루발 압력장치, 이 압력장치는 자동과 수동의 겸용장치입니다. 기본은 화살표 방향에 3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단의 두께나 두께에 따라서 2, 1까지 왔다가 다시 3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기본은 3에 설정하시면 모두 자동으로 잘 됩니다. 다음 장력 조절 다이얼, 이것은 기본이 4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3에서부터 5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정용 작은 실대, 여기에 가정용 작은 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 미실 감기 장치,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풀리 또는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봉기를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보통 앞으로, 자기 몸쪽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전원 스위치, 위로 누르면, 일자로 누르면 전이 온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오프. 여기는 둥근 데는 전원 플러그, 그 다음에 여기는 풋 컨트롤러, 속도 조절 콘센트. 이것은 미실 카바 레버, 노루발, 실 자동 끼우기, 원터치 자동 단축구멍 레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카바를 열어주세요.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부분은 코리암으로 바지라든지 소매 등을 넣어서 재봉할 때 사용합니다. 한 번에 바지라든가 이런 것을 재봉할 수 있습니다. 소매 등을 이런 식으로. 톱니 다운 기능, 톱니 다운 기능은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밀고 해제하실 경우에는 원래 위치로 하실 때는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엘라 6200에는 고급 기능인 하이픽스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픽스는 두꺼운 원단의 시작 부분에 이 레버를 노루발 안쪽으로 살짝 밀면
노루발이 고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 부분에서 대부분의 미싱이 노루발 뒤쪽이 꺾어지기 때문에 바늘 부러짐 현상이나 바늘 휨 등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재봉기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R6200은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픽스는 노루발을 든 상태에서 노루발 좌측으로 핀을 살짝 밀어주시고 노루발을 내립니다. 내리면 지금처럼 노루발 자체가 아예 상단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서 휘지 않고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끝부분에서도 원단의 끝부분 도매 부분에서도 역시나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끝부분까지 바늘 휘지 않고 깔끔하게 도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단축구멍 만들 경우 단축구멍의 좌우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길게 일자로 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자식으로 이 제품 LR6200은 컴퓨터 미싱으로서 최고급 퀼트 머신입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사용하기 간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플러스는 땀수를 플러스로 계속해서 옮기고 마이너스는 덜어가는 땀수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왼쪽에 지그자그 모양이 되어 있는 이것은 지그재그 폭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폭 조절은 플러스는 계속 플러스로 되며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로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0에서부터 7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땀수 조절은 0에서부터 5mm까지 가능합니다. 이 폭 조절 7mm는 퀼트 머신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5mm와는 확연히 차이 나며 퀼트 하실 경우에는 꼭 7mm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이것은 디스플레이의 10단위는 이 앞부분 조절이고 1단위는 오른쪽 부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입니다. 거북이 그림은 속도가 가장 느리며 점점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토끼 그림은 가장 빠릅니다. 바늘 상정지, 하정지 자동으로 바늘 상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 마무리 박음질 유턴 그림의 화살표 2개는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마무리 작업을 하실 때 누르는 것입니다. 유턴 그림의 한 번의 화살표는 뒤로 가기, 되돌아받기 버튼입니다. 이것은 실체기입니다. 실체기 이곳에 실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실체기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이므로 상하 바늘 상체 맞춤 버튼을 누르거나 분리를 돌리면 실체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전원선을 꼽게 해보겠습니다. 플러그를 꼭 잡고 꼭 밀어주세요. 그리고 전원선을 꼽아주시고 풋 컨트롤러 커넥터 연결하기, 잭 꼽기 이렇게 당기시고 이 코드릴식이라서 다시 당겼다 놓으면 들어갑니다. 엘라만의 고급 기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꼽아주세요. 그리고 전원을 ON 하시면 됩니다. 가정용 작은 실패를 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콘 사이에 넣으시고, 다음에 작은 실을 쓰실 때는 콘막에도 작은 걸 쓰세요.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해서 꼭 꼽아주시고,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잘 맞춰서 꼭 누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 그림과 같이 1번 이곳에 맨 처음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살짝 이것을 돌려 나옵니다. 살짝 돌려 나옵니다. 나오면서 1번을 통과합니다. 이쪽 통과하는 이 자리가 바로 장력 디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2번 유턴 자리입니다. 유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자 3번 유턴 자리입니다. 유턴은 그냥 유턴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체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실체기 걸어주시면 됩니다. 혹 실체기가 안 보이실 경우에는 풀리를 돌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 쭉 내려옵니다. 이곳이 4번, 마지막 이곳이 5번 그것이고, 자동 끼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라의 특수 기능으로서 실 자동 끼우기는 다른 타 제품과 달리 한 번에 100%로 될 수 있는 특수 기능의 실 끼우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내리시고 왼쪽으로 갈고리에 살짝 걸친 다음 한 번에 정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실 감기를 해보겠습니다. 실토리에 일자로 난 홈을 실감기 기기에 일자와 정확히 홈에 일치를 시킵니다. 다음 여기에 걸치시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때 요 사이에 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만이 이 밑실에 장력이 생깁니다. 실감기에 실토리에 장력이 생깁니다. 다음 실토리에 서너 바퀴 감으신 다음 쪽가위로 잘라주세요. 다음 실토리를 풀리 쪽 오른쪽으로 밉니다. 미시고 푸 컨트롤러를 밟으세요. 다 감기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왼쪽으로 민 다음 위로 당겨서 길을 잘라주세요. 큰 실패꽂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실패꽂이는 4구형으로서 옵션으로 별매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단으로 쭉 당겨서 올리시고 사이에 실을 넣으신 다음 1번 이곳에 맨 처음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살짝 이것을 돌려 나옵니다. 살짝 돌려 나옵니다. 나오면서 1번을 통과합니다.
이쪽 통과하는 이 자리가 바로 장력 디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2번 유턴 자리입니다. 유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자 3번 유턴 자리입니다. 유턴은 그냥 유턴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체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실체기 걸어주시면 됩니다. 혹 실체기가 안 보이실 경우에는 분리를 돌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 쭉 내려옵니다. 이곳이 4번, 마지막 이곳이 5번 그러시고 자동 끼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라의 특수 기능으로서 자동 끼우기는 다른 타 제품과 달리 한 번에 100%로 될 수 있는 특수 기능의 실 끼우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내리시고 왼쪽으로 갈고리에 살짝 걸친 다음 한 번에 정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실 끼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레버를 당기세요. 카바를 끼고 카바에 있는 그림과 같이 실 풀리는 방향을 왼쪽으로 해서 철판 디스크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실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니 해보겠습니다. 도리에 북집에 실을 넣으시고 중간에 정중앙에 갈라진 틈 사이로 실이 나옵니다. 틈에서 살짝 누른 다음 이 철판 디스크 사이로 철판 사이로 실이 살짝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 틈으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풀리는 방향을 왼쪽으로 하시고 집에 넣습니다. 넣고 정중앙에 틈 사이에서 왼쪽으로 실을 당겨줍니다. 당겨서 오른쪽 틈 사이로 나오게끔 하고 카바 홈과 홈 사이를 잘 맞추신 다음 꼭 닫아주세요. 재봉기 밑실 끌어올리기. 재봉기 맨 처음에 밑실을 끼우고 윗실을 걸고 난 다음 첫 재봉 시에 밑실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밑실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앞에서 잡고 LI 6200은 상하 정지가 있으니 위에 상하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누른 다음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볍게 밑실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기본 재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루발 올림 장치를 오른쪽으로 들면 기본 1단이 들리고 더 위로 올리시면 2단으로 번쩍 들립니다. 아주 두꺼운 원단까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1단에 살짝 드시고 원단을 넣으신 다음 노루발을 내려주세요. 다음 발판을 꼭 밟아 시작합니다. 노루발을 드시고 원단을 왼쪽 뒤로
당겨주세요. 당긴 다음 전면 앞에 절사장치에 끊어주세요. 녹색 부분은 윗면이고 뒤에 적색 부분은 뒷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봉이 됩니다. 윗실 장력 조절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윗실 장력 조절 다이얼은 기본 4로 설정되어 있고 5와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1이나 0에 되어 있을 경우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이나 0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윗실인 녹색이 밑면에 볼록볼록 물방울처럼 이렇게 흘러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윗실 장력을 강하게 3과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잘 됩니다. 땀수 조절하기, 땀수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땀수 조절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직선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현재 직선 모양의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2.2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직선 땀수 2.2를 의미합니다. 2.2mm. 플러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2.4, 2.6, 2.8. 이것은 3땀을 의미하고 3mm. 계속 누르면 4mm, 5mm를 의미합니다. 5mm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5mm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청바지나 두꺼운 후물 가죽류나 레자류 등에 많이 사용하는 땀수입니다. 자, 그러면 땀수를 많이 낮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땀수 마이너스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직선에 땀수가 계속 내려갑니다. 보통 2 이하는 꼼꼼한 양장이나 아니면 한복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한 1.8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고 세밀한 바느질이 꼼꼼하게 됩니다. 현재 이 땀수는 약 1.8땀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자기가 원하는 땀수를 정밀하게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스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그재그는 그림과 같이 0.2입니다. 직선은 0.1, 3점 지그재그는 0.3, 세발뜨기는 0.4.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60가지까지 기본 사양으로 그냥 골라서 쓸 수 있고, 응용을 한다면은 수백 가지의 스티치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0.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현재 0.2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자리 두 개는 10자리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뒷자리 두 개는
1단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조절을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0과 2를 만든 다음 0과 2를 만들면 제품 내에 메모리에 가장 이상적인 땀수와 지그재그 폭이 설정되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스티치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여 땀수를 조절하실 수 있고 지그재그 폭을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땀수와 지그재그 폭을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폭을 4mm, 5mm, 땀수를 2mm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정한 지그재그 폭과 땀수의 거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스티치의 경우에도 땀수와 지그재그 폭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스티치라도 이것을 변형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땀수를 좁게 0.5 정도 하고 폭을 가장 넓은 7mm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지그재그 스티치라도 폭과 땀수 걸어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동일한 스티치 내에서도 5가지, 10가지의 응용 스티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티치 중에 각종 장식 무늬 스티치가 엘라 6200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무늬들은 엘라만의 독특한 최신 디자인의 스티치입니다. 이것을 응용하여 각종 장식 무늬 등을 할 수 있고 퀼트에 응용하시면은 최고의 작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치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4번 이 눈꽃 모양의 스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꽃 모양의 스티치를 하실 때 하나의 응용 동작을 더 해보겠습니다. 응용 동작은 바로 이 버튼으로 특정한 패턴의 무늬를 마무리 박음질을 자동으로 하여 끝을 내어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54번을 설정하시려면 현재의 디스플레이에 0.4땀으로 나와 있으니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판을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현재 1에서부터 60까지의 LED의 불이 켜진 여기 34번은 현재 그 전에 되어 있던 것이 34번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54번을 하시려면 앞자리 두 자리를 이용하여 플러스 54번 4는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재봉을 시작하면 재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봉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티치 숫자가 된다면은 되었을 때
마무리 박음질 버튼 요것을 눌러주면 원하는 그 스티치 모양이 끝나고 정확하게 정지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무리 박음질. 마무리 박음질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어떠한 패턴이 정확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지금부터 엘라마나의 독특한 스티치를 재현할 수 있는 원형 바느질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가발을 여시고 이 속에 있는 핀을 뺍니다. 이 홈에 이건 가장 작은 원형이고 이건 중간 가장 큰 원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뾰족한 핀 부분을 이곳에 꽂으면 됩니다. 원하는 원단의 위치에 포지션을 잡으시고 원단에 먼저 꼽으신 다음 이 핀을 여기에 꼽아 주세요. 꼽으신 다음 노루발을 내리고 원하는 스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9번 해보겠습니다. 59번은 5 되어 있고 9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이용해서 59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가장 이상적인 스티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원형 시침핀을 살짝 눌러주시고 이탈을 살짝 누른 다음 발판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노루발을 드시고 다 됐으면 원형 시침핀을 빼시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원형 바느질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엘라만의 특수 기능으로 다른 타사 제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술입니다. 단축구멍 노루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바 앞쪽에 덮개를 여시면 단축구멍 노루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곳에 단추를 넣습니다. 단추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를 벌리셔 단추를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셔도 됩니다. 실제로 넣으시면 그 사이즈만큼의 단축구멍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고 R자가 새겨진 방향이 앞쪽으로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게 하시고 노루발 바닥을 분리합니다. 노루발 2단으로 번쩍 드신 다음 앞쪽에 놓아서 안착을 시킵니다. 안착을 시키시고 노루발을 번쩍 드세요. 드신 다음 원단을 넣으시고 단축구멍 노루발 기본 사각형도 있지만 열쇠고리형 QQ 단축구멍이라고도 많이 하죠. 양장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고급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장식적인 효과의 반둥근형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된 단축구멍도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이 12번 열쇠고리형 단축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라만의 특수 기능은 이 단축구멍을 원스톱으로 한 번에 만들므로써 가장 이쁘고 화려한 단축구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레버를 쭉 당겨서 내리세요. 원터치 레버를 쭉 당겨서 내리신 다음 자 단축구멍 12번 디스플레이에서 12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12번 플러스 눌러서 1 올리고 4자는 마이너스 내려서 12번을 선택합니다. 엘라만의 특수 단축구멍은 원터치로 단축구멍이 자동으로 메모리가 됩니다. 한 번의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단축구멍은 정지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발판을 밟아주세요. 다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다 되면 단축구멍이 정지합니다. 노루발을 들고
아주 깔끔한 열쇠고리형 큐큐라고 하죠. 이 단축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축구멍 수준은 공업용 수준 못지않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뒷면도 보겠습니다. 뒷면도 깔끔한 스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달리하여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면 이 부분 역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축구멍 작업이 끝나면 원터치 레버를 위로 쭉 올리시고 노루발을 드신 다음 번쩍 드신 다음 키홀더를 눌러 제거를 하시고 다시 일반 노루발을 사용하세요. 바늘 상정지 하정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늘 상정지 하정지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늘 상정지 하정지는 컴퓨터 일반 공업용 사절기에나 있는 어떤 기능들입니다. 상정지 하정지. 자, 이 상태에서 1번을 직선 스티치 1번을 선택하여 해보겠습니다. 현재 12번이 되어 있으니 0을 눌러 0, 그 다음에 이것을 마이너스로 눌러 1, 0, 1을 선택하신 다음 직선 바느질입니다. 발판을 밟아 보겠습니다. 현재 재봉 중에 발판을 정지하였을 때 바늘이 항상 상정지가 됩니다. 다시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바늘이 하정지가 되면서 재봉 중에 발판을 띄더라도 항상 하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기능들을 쓸 경우에는 코너 작업이 많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코너 작업이라든지 이음박음을 계속 하실 경우에 원래 위치가 틀어져서는 안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누르고 다시 박으시고 이렇게 하면 각지거나 돌리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코너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중심의 바늘이 중심이 되면서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코너마다 바늘이 딱딱 집어서 정확하게 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 및 유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카바를 여신 다음 청소소를 이용하여 이렇게 먼지 등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먼지 등을 딱 털어주시고 기름 뚜껑을 여신 다음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꼭지를 살짝 잘라주시고 검정색 북집과 이 은색의 이 셔틀 사이에 기름을 한 방울 정도 살짝이 떨어뜨려 주세요.